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드디어 코스피 지수가 2200에 다시 섰습니다. 이게 2200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동안에 몇 번 2200을 만나고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만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이 팬데믹 사건이 일어나기 전으로 이렇게 따져본다면 이제 거의 그 중간에 있는 거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제자리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200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에 많은 그 가능성을 주느냐 아니면 이 시장 이제 이렇게 회복된 거로만 끝났다 틀렸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상당히 깊은 폭의 하락이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오늘 그 포인트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뭐 뉴욕 시장 따라하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간밤에 들러온 소식이 이제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조금 상승은 했지만 S&P 500보다는 좀 못 미치고 전통적인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소위 얘기하는 전통적 산업의 주식들이 좀 올랐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도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뭐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좀 사고요. 이제 기관이 산데 이제 조금 우리가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2,74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3,357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관들이 간만에 이 경기 민감주를 아주 세게 샀구나.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변하는가? 기관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은 오늘 6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오면 개인은 팔아요. 근데 개인이 주로 오늘 삼성전자만 3,950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기억하시지만 왜 동학개미 그러면서 처음에 삼성전자 엄청나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저도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 이렇게 설명해 드릴 때 거기에 제가 늘 걱정스러운 게 삼성전자는 맨날 그태령이다. 나머지는 다 올라서 수익이 엄청나게 났는데 그러니까 그때 뭐 카카오, 네이버 뭐 그런 거를 포함해서 NC소프트 또 셀트리온 뭐 삼성전자 그런 거 다 있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만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들 많이 사셔서 그런지 오늘 이제 개인은 3,950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랑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은 팔고 또 개인들은 315억쯤 샀어요. 근데 이 개인들이 지금 7일째 계속해서 7거래일째 사고 있어요. 이것도 재밌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지금 닷새째 사는 거예요. 순매수로. 요것도 또 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그 삼성전자를 기관들이 910억을 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금융투자가 1,563억을 순매수했어요. 금융투자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리고 현물을 사죠. 선물을 때리고 우리 아주 굉장히 익숙한 방법이었는데 오늘 또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3,357억을 순매수했지만 그 순매수에는 조금 왜곡된 게 있다. 어쨌거나 오늘 이제 이와 같은 거에 덧붙여서 이 모더나, 미국 모더나가 그 이상에 들어갔는데 이상 대상자였던 45명이 전부 항체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진짜 한마디로 난리가 났죠. 그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이제 전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약이 개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 이건 뭐 누구나 갖고 있는 기대감인데 뭐 우려했던 대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이런 백신 개발이나 이런 치료제 관련된 것들은 오늘 좀 뻘쭘해졌어요. 주가가. 그래서 뭐 셀트리온은 조금 좀 그랬고 그래도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개인 기관이 샀고 외국인은 뭐 둘 다
그 미국 시장과 똑같이 뭐 나머지 여타 바이오는 그냥 다 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시장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개인은 좀 팔고 그랬음에도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주가지수는 2200. 그 다음에 그 트럼프가 드디어 이제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한다는 그 문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게 뭐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더나가 다 그냥 휩쓸어가지고 간 것 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제 한국판 뉴딜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거기 관련주들이 좀 테마성으로 움직였어요. 이것들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이거는 아직 의문인데 뭐 오늘 뭐 오랜만에 건설주도 움직이고 그린벤트를 푼다 안 푼다 이거 이제 부동산 과열에 따르는 공급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뭐 정부에서도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린벨트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뭐 건설주 움직이고 수소차 관련된 것들이 쫙 움직이고 현대차가 앞장섰고 모비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 모비스 이게 이제 관련 산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수소차만 관련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5G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고 이것도 한국판 뉴딜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수소차는 뭐 정부가 2025년에 전 세계 마켓시ェ어의 10%를 우리가 장악하겠다. 뭐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되는 거에 힘을 쓰는 거는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 영상 제목을 여러분 보시고 이게 뭔 소리지? 뭐 이렇게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한국전력, KT, SK텔레콤. 이거는 이제 뭘 말하냐면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빨리 나타나니까 저도 재미가 없네요. 이게 좀 그래서 제가 한참 떠들고 며칠 있다가 이렇게 탁 나타나고 그러면 뭐 유명한 이 점선거 같고 굉장히 전문가 같고 그럴 텐데 뭐 말을 하지를 못하겠어요. 하자마자 뭐 시장에서 움직이고 제가 며칠 전부터 3일 전인가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산업에다가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들 혼자 못 간다. 그것들이 되면 그게 퍼져나가는 전파 산업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무슨 2차 전지가 배터리만 만드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2차 전지가 뭐 꼴랑 배터리 만들어서 뭐 테슬라에 납품하다 끝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왜 정의선 부회장이 그렇게 그룹 총수들을 다 4명을 숨가쁘게 만나고 다녔을까? 근데 거기가 다 2차 전지 관련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전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2차 전지 그게 나가려면 이게 차에 실려야 되는데 사실 테슬라보다 현대차나 기아차가 자동차는 더 잘 만들잖아요. 그죠? 네, 잘 만들어요. 그런데 잘 만드는데 지금은 테슬라가 하도 빨리 치고 나오니까 테슬라는 약간 그런 식이죠.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니까 그렇죠. 그런 게 가능하죠. 이제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대차가 요새 굉장히 이제 힘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에도 나왔지만 올 들어서 전기차 그 브랜드 순위로 보면 6위, 7위가 현대차, 기아차다 이런 거 보면 자료를 보면 우리도 뭐 전혀 가능성 없는 거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전파 산업인데 그러면 이제 현대차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시각에서 조금 바꿔야 된다. 우리 자동차의 제일 맹점이 뭐였습니까? 우리 자동차의 맹점이 이 캐스갈이 잘하잖아요. 안락하고 세상에 그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편의장치도 달려있고 이런 차 진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다 그냥 풀옵션으로 이렇게 해서 진짜 하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연비 아니에요. 연비. 그래서 뭐 옛날에 개발해놓은 거 그냥 편의장치 더 달아서 캐스가 알아서 또 더 받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짜증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차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연비를 다루는
그 구동의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면 이게 얘기는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마침 그 정부에서 힘도 실어주고 또 현대차 스스로도 그렇게 바꿔 나가려고 하고 이런 게 맞물려 되면 그 전파 산업에서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게 자동차다. 그래서 자동차를 옛날같이 경기 민간주 굴뚝 산업 그렇게는 이제 볼 필요가 없다. 이제 이게 조금 달리 봐야 될 때가 온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그 전파 산업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하도 움직이니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잖아요. 뭐 넷플릭스 저도 넷플릭스 보고 넷플릭스 보는 분들 많을 거예요. 보니까 편해요. 우리 IPTV 뭐 이렇게 하는 데서 한 달에 얼마 내고 이 영화 저 영화 보는 것보다 진짜 다채롭고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고 뭐 유튜브 지금 이거 여러분 보시는 유튜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이게 타고 다니는 네트워크가 이게 이제 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망에 대한 비용을 내냐 안 내냐 뭐 이거 갖고 지금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결국 좀 내긴 내겠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유저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는 뭐 문자 보내고 그런 정도 끝났는데 요새는 점점 거기 실어서 보내는 것들이 용량이 커지잖아요. 개인 대 개인 간, 기업 대 개인 간, 또 기업 대 기업 간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는데 그러면 텔레콤 회사도 우리가 이게 뭐 텔레콤 회사가 망 깔아놓고 망만 뜯어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텔레콤 회사도 조금 이 전파 산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국전력도 그래요. 한국전력도. 그래서 현대차, 당연히 이제 기아차, 모비스 이거 들어가죠. 현대전력, 아니죠. 한국전력, KT, SK텔레콤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전파 산업으로 보는 거고 오늘 이제 그 경기 민감주 내지 경기 관련주로 해서 올린 거, 움직인 것들 중에서는 좀 허당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냐 아니냐는 좀 가려지겠지만 이 네이버, 카카오, 뭐 SDI, LG화학,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이 일반이라면 이제 2반을 놓고 이게 우리가 인베스트먼트 할 때 인베스트먼트 풀이라는 거를 만들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게 수족관 같은 겁니다. 거기다가 1차적으로 그런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담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오늘은 도미를 끄집어낼까, 오늘은 숭어를 끄집어낼까, 뭐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죠. 거기에 그 수족관 안에 그걸 이제 우리가 인베스트먼트 풀을 만든다 이러잖아요. 그 풀을 놓는데 그 풀에 이게 당장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풀에 현대차, 한국전력, KT, SK텔레콤 이런 것들은 좀 넣어보자 이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보면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내일부터 당장 이거 사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은 샀지만 개인은 1148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르니까 많이 오르니까 이익 좀 시연하시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반면에 SK텔레콤이나 뭐 이런 거 한전 뭐 이런 것들은 또 개인들이 사고 있어요. 그래도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기존에 오던 이 선도주 일반에 있는 이 것들은 어떡하냐. 오늘 이제 중에서 LG화학이나 뭐 SDI나 이런 거는 버텼지만 뭐 게임주나 네이버 카카오는 좀 카카오가 뭐 앞장서서 좀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 만약에 이 주식이 빠지면 내일부터는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하는 겁니다. 이 일반에 대한 전략은 그래요. 일반에 들어가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올랐지만 얘네들은 지금 며칠째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부터는
분할 매수 전략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행인 게 이 주력 부대 있잖아요. 현금화 시키지 않은 이것들은 이익을 머금은 채 아직 주력 부대가 그냥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밀리고 오르고 이거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단계에 지금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건 그냥 놔두고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여기서 좀 움직여보자.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발빠르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매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매매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좀 해보시라. 그리고 이 일반에 들어가는 뭐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관련, 그 다음에 게임 관련 이런 그 종목들 있잖아요. 7, 8개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것들의 포트폴리오가 다 끝난 거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얘네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보면 장이 이틀만 흔들거리면 연준에서 립 서비스라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제는 함부로 발을 못 빼요. 연준도 그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모더나가 정말 굉장히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고 막 그랬다고 손 쳐도 그래서 뭐 연준이 다시 유동성을 회수해 간다. 이거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방 하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풀어놓은 유동성 때문에 그 유동성이 발생시킬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도 우리가 한 번은 겪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약품도 그렇고 뭐 치료제도 그렇고 사이드 이펙트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이런 무시무시한 이 경제가 주저앉는 이런 큰일이 났는데 이 경제를 다시 되살려내겠어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투자하면서 감안하자. 근데 지금부터 미리 겁먹어서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럼 우린 지금 뭘 어떻게 전략을 짜냐. 기존의 주도주로 끌고 가던 것 오늘까지 조정받았으니 내일서부터 빠지면 분할 매수를 들어가 본다. 분할 매수가 이런 겁니다. 오늘 다 사면서 10번에 나눠서 하는 건 분할 매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포트폴리오 짜리니까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포트폴리오, 이건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얼마, 또 그 다음날 얼마, 그 다음날 얼마 이렇게 사시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리스크를 좀 해칭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드린 대로 오늘까지 후퇴했으니 내일서부터는 분할 매수를 좀 해보자. 1반에 대해서. 2반 현대차, 한국전력, KT, SK텔레콤은 이제부터 현대차 그러니까 꼭 현대차 이거 하나 아닙니다. 기아차, 모비스 다 들어갑니다. 이것들은 이제 다시 이걸 인베스트먼트 풀에 2반에다가 넣고 이것들은 이제부터 정밀 감식을 매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이것들을 그럼 오늘 이렇게 뛰었으니까 현대차 내일 살까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거 충분히 다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우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다만 우리가 그 여태까지 보던 시각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본 학생들 일본 종목들 있잖아요. 그 언택 뭐 바이오 배터리 여기에 너무 몰입돼 갖고 딴 거를 그동안 못 봤던 거예요. 딴 거 주식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을 좀 볼 때가 됐다. 그것도 어떻게 본다? 심도 깊게 이제 뽑아내서 이거를 수족관에 넣고 관찰하자. 그냥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등급이 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이런 전파 산업도 제 생각에 이제 우리가 맞쓰기 한 거 아닙니까? 팬데믹 없다고 생각하면 맞쓰기를 하니까 이제부터 장이 간다면 또 다시 얘네들이 끌고 가겠지만 얘네들 혼자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파 산업이 붙어야지 가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러면서 가야 시장이 힘있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어쨌거나 어떠한 이유가 됐건 간에 그동안 가던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경기 민감주들로 이렇게 한번 돌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한국과 뉴딜 관련된 것들도 나타나서 그쪽으로 한 번씩 돌아주고 이런 거는 참 천만다행스러운 거예요. 장이 제대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꽂가 있어서 더 이상 해답이 없다고 막다른 길로 달리면 시장이 오래 못 가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 상당히 좋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런 1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2반도 좀 보자.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메인으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갖고 있고 이거 있기 때문에 이거와 똑같은 게 밀려도 난 이건 안 사겠다. 그러시면 그 지금 얘기한 2반 중에서 이건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좀 이게 전파되는 산업에 있는 거니까 여기 거를 조금씩 이건 진짜 분할해서 떨어지는 날마다 조금씩 사 모아가는 전략도 그것도 이제 전략의 하나다. 그러다 어느 순간 보면 이제 그게 포트폴리오상 상당히 큰 줄기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타이밍으로 오늘 제가 제시해드린 이 종목들 위의 종목, 밑단의 종목 이거는 이렇게 처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내일 좀 밀려서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내일 또 반등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사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조금 깊은 하락 조정을 조금 줬으면 그게 오히려 시장을 길게 보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전략은 이제 세워졌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일반은 떨어질 때마다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에 들어가서 조금 그 현금 있는 쪽으로 시기예금 트레이딩 매매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경기 민감주 중에서 이런 미래 지향 산업의 전파 산업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들은 이제부터 좀 면밀히 관찰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일 시장도 한번 시장 흐름 보고 시장이 나타내 주는 게 뭔가 정리해서 내일 다시 이제 매일매일 저희는 이제 대응 전략을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도 전략, 내일에 맞는 전략 다시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